이번에는 이제 빌라, 종목별 투자 방법 빌라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다음으로 이제 빌라를 많이들 하시죠. 근데 빌라를 투자하는 목적은 아무래도 좀 금액이 싸니까, 소액이니까. 이게 또 주거용으로도 많이들 선호들 하고, 그래서 빌라를 많이 투자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꽁 대신 닭이다. 아파트 투자할 돈이 좀 크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아파트, 빌라. 근데 빌라도 비싼 건 또 엄청 고액이고, 싼 건 또 싸요. 뭐 2천만 원짜리 빌라도 있고요. 또 사실 2억, 뭐 10억 넘는 빌라들도 고액 많이 있죠. 자, 빌라는 어떤 빌라에 투자하냐면 이런 빌라에 투자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수요가 많은 지역 거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진행 또는 예정인 빌라, 요걸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일단 많아야 되겠죠. 그 지역이 수요가 많아야지 내가 매매든 임대든 잘 거래가 될 거예요. 수요가 많다는 거는 주변에 공단이나 또 어떤 뭐 산업시설 일자리가 많거나 아니면 그 유입할 수 있는 뭔가 좀 있는 역세권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빌라들은 저렴하게 매입해서 수리가 안 돼 있거나 뭐 신축이 아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좀 싸게 사서 내가 수리를 한다, 이제 손 좀 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손 좀 봐가지고 다시 주변 신축 빌라 가격 비교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만 임대나 매매를 놓을 수 있다면요, 이거 상당히 성공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 빌라 물건을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좀 많이 싸다라고 할 때, 야, 요거 좀 내가 수리를 좀 하면 요 정도 가격이 임대를 놓겠다. 도배장판 해주고 뭐 이 정도 하더라도 월세는 잘 나가겠다. 그러면 월세가 높고 전세가 높으면 그 가격 비슷하게 매매도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진행 예정인 거. 이건 우리는 항상 그 수도권 쪽은 오래된 노후된 뭐 한 30년 된 것들을 보면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예정인데, 그런 빌라들이 경매가 나왔다. 또는 이제 그 매매로 이렇게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일단 내가 관련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냐면요, 지자체 홈페이지. 그럼 만약에 용산구다. 그럼 용산구청, 안양이면 안양시청 홈페이지, 이런데 가시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 그 지역의 진행 단계가 어디에 돼 있는지 이렇게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련 정보를 얻고, 또 궁금하면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도 좋아요. 전화번호가 있고요. 또 조합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보실 때도 이왕이면 파이가 큰 거,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규모가 큰 것들, 그런 쪽이 당연히 사업성이 크니까 내가 투자하기가 더 좋겠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항상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빚을 많이 내가지고 내가 또 여기다 묶어놨다. 그러면 이게 자꾸 뭐 늦어진다 그러면은 이자 부담 많이 나고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여유 돈으로, 그리고 세를 놨을 때 갭으로 조금만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런 걸로 하시대. 보통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노후됐기 때문에 가격은 비싼데 전세 가격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갭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경매를 사면 좀 갭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또 잘 찾아보면 갭이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가더라도 큰 내가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갭이 큰 거 사갖고 장기 끌고 가면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 도로 경매 나와 그러면 내가 사놓거든. 그럼 안 되겠죠. 예. 주택수 제외 주택이 있어요. 금년 1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에서 요거는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신축 있죠. 신축이에요. 신축 소형주택. 소형이라는 건 60제곱미터 이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그러니까 요즘에 짓는 빌라 있죠. 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또 오피스텔. 요거는요, 내가 매입을 하더라도 요거는 주택수에서 산입을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파트는 제외. 그래서 내가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는 주택수에 제외가 돼요. 그러면 그것도 뭐 기준이 있겠죠?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그다음에 지방은 3억 이하. 대부분이 뭐 6억 안 넘죠. 그다음에 24년 1월부터 25년 12월에 준공된 것, 사용 승인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25년 12월까지 구입하면,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부세, 산정세,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그러면 뭐 일반 매매로 사실 수도 있지만 경매로 사면 더 싸겠죠. 이런 물건 나오면 주택수 제외된다는 거. 빌라 물건을 볼 때 중요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물건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보냐 하면 입지, 뭐 중요하죠. 그다음에 대지 지분, 오래된 걸수록 대지 지분이 중요하죠. 대지 지분이 커야지 내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덜 내는 거니까. 그다음에 동, 호수, 방향, 방 개수, 누수 여부, 옥상 방수, 공용 부분. 제가 이 진한 글씨 친 거,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그 부분 위주로만 보시라는 뜻이에요. 방이 몇 개냐, 이것도 중요해요. 누수 여부, 오래된 것들은 누수가 항상 이제 있어요. 벽과 제일 또 많은 게 이제 옥상 부분인데, 임장을 가실 때, 현장 조사를 갔을 때, 빌라에 갔을 때는요, 꼭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옥상 올라가셔서 옥상의 방수 여부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공용 부분 관리 상태. 그러면 계단이나 복도 있잖아요.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면 우편함이나 이렇게 계단 보면 청소가 안 됐고 지저분하고 막 이러면요, 사람들 전세 놓고 매매할 때도 일단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이게 관리 상태가 깔끔하게 잘 돼 있으면요, 그거는 또 빠르빠르 나가요. 그리고 조망가 1조, 그 다음에 주차 안 되는 빌라도 많아요. 주차 가능한지. 그 다음에 건축연도 사용 승인 일자를 본다 그랬어요. 이게 언제 진 건지, 너 몇 살이냐,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여부, 진행이 되면 진행 단계. 자, 이거를 내가 또 매입을 했을 때 조합원이 승계가 되냐. 일단은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매매로서는 안 되는 경우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시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 전세, 월세. 권리사항에서 대지권 유무, 토지 별도 등기, 임대차 관계. 어렵지 않죠?